2019년 여름 부산의 한 시내버스 차고지에서는 짧지만 치열한 법적 논쟁으로 이어질 한 사건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시던 한 노동자가 평범해 보이는 연차 휴가 신청을 하면서 단순한 휴가 갈등을 넘어 근로기준법의 본질과 공익의 균형을 가늠하는 중요한 쟁점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7월 5일 관리과장님께 전화를 걸어 며칠 뒤인 7월 8일 오후에 연차를 쓰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권리인 연차 휴가, 그것을 청구하는 일은 그다지 특별할 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단체 협약에 따라 휴가는 최소 3일 전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회사는 이를 승인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노동자의 결근은 일부 버스 운행 차질로 이어졌고 수많은 시민들의 출퇴근길에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그 결과 회사 대표이사께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시게 되었습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사건의 배경에는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다루어온 주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근로자의 휴식권과 사용자의 운영권, 그리고 공익적 요소의 충돌입니다. 연차 휴가권은 근로기준법이 명시적으로 포장하는 권리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는 자동으로 그 권리를 가지며 사용자는 이를 함부로 부정할 수 없습니다. 법은 명확합니다. 연차유급 휴가를 청구할 권리는 근로자에게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다만 여기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생길 경우 사용자는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단서 조항은 단순한 편의나 사소한 불편이 아니라 막대한 지장이라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사건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기준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버스 운행은 단순한 기업 활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같이 수십만 명의 시민 이동과 직결된 공공서비스입니다. 월요일 오후 이미 일부 차량이 운유 예정이었던 상황에서 추가 결근자가 발생하면 노선의 정시성이 무너지고 시민 불편은 급격히 커질 수 있습니다. 회사는 바로 이 지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단순히 불편이 아니라 시민의 이동권 자체에 큰 차질을 빚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논리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결과적으로 회사 측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체 협약의 존재였습니다. 노사 양측이 합의하여 휴가 신청은 최소 3일 전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해 두었던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행정 절차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 이면에는 대체 근로자를 확보하고 운행 일정을 조율하기 위한 현실적 필요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여객 자동차 운송업에서의 인력 배치는 단순히 한 사람의 휴가로 대체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며 특히 법정 근로시간 제한으로 인해 기존 근로자에게 추가 연장 근로를 강요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2, 3일이라는 기간은 단순한 형식적 규율이 아니라 합리적인 운영장치로 작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그 합리성을 인정하셨습니다. 노동자의 휴가권은 분명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바로 특정 시점, 특정 시간에 반드시 사용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시기 지정권은 절대적 권리가 아니며 사업 운영의 특성과 사회적 파급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법원은 강조하셨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씨가 신청한 날은 버스 수요가 많은 월요일이었으며 이미 일부 차량이 운유 예정으로 교통 불편이 예상되었습니다. 또한 단체 협약이 요구하는 3일 사전 신청 기간은 충분히 합리적이었고 이를 지키지 않은 특별한 사유도 없었습니다. 대체 근로자를 투입할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휴가 시기를 변경한 것은 정당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이 판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연차 휴가권은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권리의 보장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사회적 맥락 속에서 조율되어야 합니다. 특히 대중교통과 같이 공익적 성격이 강한 업종에서는 근로자의 권리, 행사와 동시에 시민 전체의 권익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만약 모든 노동자가 사전 절차 없이 갑작스럽게 연차를 행사한다면 교통 시스템은 순식간에 마비되고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것입니다. 따라서 법은 근로자에게 휴가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사용자가 불가피하게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균형을 잡는 법리적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연차 청구권과 시기 변경권이라는 두 권리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차 청구권은 법이 보장한 권리이며 그 자체로는 제한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는 점은 권리와 권리 사이의 경계선을 분명히 그어줍니다. 사용자는 단순히 불편하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막대한 지장이 있어야 하고 그 판단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주목하신 것도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노선의 특성, 근무 인력의 제한, 대체 가능성의 부재, 그리고 사회 전체에 미칠 파급 효과. 이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시기 변경권 행사의 정당성이 인정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판례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근로자는 단체 협약과 내부 규정을 존중하며 연차를 신청해야 합니다.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에도 절차적 성실성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용자는 연차 시기 조정을 단순히 경영상의 편의로 남용할 수 없습니다.
공익적 차원에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에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맞물릴 때 연차 휴가권은 비로소 사회 전체 속에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다큐멘터리적 시선으로 이 사건을 바라본다면 여기에는 단순한 개인과 회사 간의 갈등을 넘어 현대 사회가 직면한 더 큰 질문이 숨겨져 있습니다. 권리와 공익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근로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동시에 시민의 일상적 권리를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법은 이 질문에 대해 하나의 답을 제시합니다. 바로 절차와 합리성 그리고 신뢰입니다. 노사 간의 약속은 존중되어야 하며 합리적 절차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것이 사회적 혼란을 막고 권리와 공익을 동시에 보호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연차 휴가를 둘러싼 갈등은 흔히 벌어집니다. 직장에서는 종종 휴가 사용이 눈치 싸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회사 운영의 부담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오곤 합니다. 그러나 법은 분명히 말합니다. 연차 휴가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그것이 언제, 어떻게 사용될지는 노사 간 합리적 절차와 사회적 상황에 따라 조율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그 균형점을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됩니다. 이 사건을 마지막으로 되짚어 보겠습니다. 버스 운전기사 한 분의 연차 신청은 결국 법정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수많은 시민의 이동권, 회사의 운영, 그리고 근로자의 권리가 얽혀 있었습니다. 법원은 그 균형을 찾으려 하셨고 내린 결론은 권리와 공익이 충돌할 때 절차와 합의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연차 청구권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 행사 방식은 노사 간 약속과 사회적 필요에 부합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판례에서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권리와 의무는 언제나 균형 위에 서 있습니다. 연차 휴가라는 작은 제도 속에서도 우리는 사회 전체를 지탱하는 법과 제도의 의미를 다시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 더 나은 사회를 위한 합리적 조정의 원리입니다. 이 사건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권리를 존중하되 공익을 외면하지 말라. 절차를 지키되 합리성을 잃지 말라. 그것이 연차 휴가 판례가 남긴 깊은 울림입니다.